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정정 보도를 내든지 아니면 반론문을 실든지 조정이 안 되면은 그다음에 형사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틀에 한 번 걸로 제소를 합니다. 언론중재에 낸다는 거죠. 이게 왜 내는지. 이 선거권의 현장 정치, 선거 앞둔 이재명의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까지 재갈 물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선고가 2개가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이 15일, 위정교사가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구형 2년, 3년씩을 받은 거죠. 이 피선거권 박탈령이 선고되면은 야당 안에서 손절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무조건 지금 이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래서 1, 2심 법원 솜방망이 선고를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룬 뒤 대권을 잡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가서는 국정감사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있죠. 어쨌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서 자기들 세상에 오면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렇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있는 것이죠. 일단 재판, 신속재판이 지금 하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공범인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렸던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대법원에 한번 요청을 했죠.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진호 무서우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진호 무서우니까 신진호에게 재판 안 받겠어요. 우리 이 서울중앙지법 나에게 우호적인 형사 33부 김동영 부장판사에게 옮겨주세요 했는데 대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원지법 안에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하고 그렇게 시간 끌기를 막 하지만은 이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법원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뭐 해유책을 막 쓰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찰총장 탄핵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 지금 언론이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언론이 두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은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좌파 논조를 갖는 매체, 우파 논조를 갖는 매체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좀 언론의 논조가 좀 다르죠. 뭐냐면은 이 우파 매체에서는 어떻게 이재명이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1야당 대표직을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논조고, 좌파 매체는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이 부안해동하고 있죠. 이재명을 탄압을 한다. 검찰에서, 정치검찰에서. 그래서 뭐 사건 조작 이런 것도 뭐 이재명 말을 크게 써주고 하는데, 제가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감으로 보면은 1심에서 2개 연달아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 특히 피선거권 박탈형, 다음에 대선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좌파 매체도 관심은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지? 이재명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까지 쭉 가면은 분명히 이 확정 판결이 그대로 가면은 지금 이재명 1국 체제인데 1국이 없어져 버려. 그럼 대통령 선거는 누가 나가지? 선거법에서 36억 원인가요? 463억 원인가요? 그거 436억 원. 그거 어떻게 물어내지? 선거법에서 100만 이상 나오면은 국고 환수해야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언론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이거 좌파 진영에서 폭탄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재명 선전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또 쏟아내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실제로 이재명 선전론이 내부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의 그 논조가 곧 민심이 되는 거죠. 민심이 되면은 이재명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선택한 것은
일단 법원, 검찰, 언론에서 이제 삼각쓰나미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일단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하고 검찰은 급박을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재갈 물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언론의 재갈 물리기. 말에 이렇게 재갈 물리는 것처럼 재갈 물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 비판적인 기사를 본인에게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를 하는지, 검찰은 어떻게 겁박을 하는지를 쭉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많이 이제 들어왔던 말씀드립니다. 뭐 법 왜곡죄에서 판사를 뺐다든가 이제 해요하느라고. 그리고 그 판사들의 수건 사업이죠. 판사 임용 기준을 완화해주는 법안을 자기들 그동안 반대했던 것을 뒤집고 속전속결로만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는 해유를 하고 있고, 검찰에 대해서는 협박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우정, 이창수 그리고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 심지어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김민석은 검찰은 김건희의 개다, 이런 아주 거건까지 하면서 검찰은 협박하고 법원은 해유하고, 그런데 또 1심에서 중형이 나오면 법원에 대해서도 또 협박을 하겠죠. 어쨌든 그 상황인데 언론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완전히 언론 겁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불만이 있으면은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를 많이 가죠.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은 그것이 이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뭐 정정 보도를 내든지 아니면 반론문을 실든지 이 조정을 하고, 그 조정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형사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론중재위에 최근에 민주당이 이틀에 한 번 걸로 제소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걸로, 이틀에 한 건 걸로. 근데 그러니까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일일이 다 스크린하고 체크해서 언론중재에 낸다는 거죠. 이게 왜 내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죠. 이게 정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닙니다. 일단 통계를 보면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자 8개월 동안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124건을 민주당이 제소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이제 불리하다. 뭐 이렇게 불리하다는 말은 못 하겠죠. 지금 아시아투데이 기사에서도 소개가 됐던 건데 124건을 무더기 제소를 했는데 이틀에 한 건꼴. 그런데 이 124건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제소한 전체 건수의 90%에 해당한다. 8개월 동안 5년 동안 한 것의 90%가 이 8개월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 중에서 46건, 37%는 이재명과 관련한 기사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감히 너 제소. 옛날에 강용석 의원이 너 고발, 너 고소 했었죠. 너 제소, 무조건 제소를 하는 건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접하냐면은 전체 제소 건수 가운데 81건은 기각 또는 치하 조치로 끝내버렸습니다. 무차별 이제 제소를 했다는 증거인데,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가 하면은, 저도 이 현역 기자 때 중재위 제소를 정확히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몇 차례 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4차례 당했더군요. 35년 동안 4차례 언론중재위 제소를 당했는데,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쪽이 있죠. 거기서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귀찮아집니다. 일단 귀찮아집니다. 바빠. 새로운 기사 써야 되는데 과거에 쓴 기사 가지고 이걸 또 내가 팩트에 근거해서 썼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저런 자료를 다시 찾아봐야 되고, 또 그것을 그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재위에 제출을 합니다. 중재위에 제출을 하면 또 중재에서 부르죠. 부르면 또 이 중재위원들 앞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소를 이제 당했다 그러면 회사로 옵니다. 그게 신문사로 오죠. 신문사 대표 앞으로 오죠.
그 신문사의 아무개 기자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언론중재위에 접수가 됐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 회사 안에서 그 신문사 안에서 뭔가 저 사람이 저 기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죠. 그냥 그 재수가 온 것만으로. 그러면 그 관련된 기사를 그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또 쓸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저는 과거에 이 소위 말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하면서 그때 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이 중재위 제소 그리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열성 팬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이거 뭐 또 그 비판적인 기사를 쓰려다가도 이것도 저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려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하는 겁니다. 제소해서 취하되고 기각되고 막 해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언론 재갈 물리기가 시작이 됐다. 뭐 시작된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센 강도로. 최근에 이 보수 유튜버 또 시사 패널들 아니면 보수 매체 이쪽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고발도 상당히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늘리고 있어서 이 비판적인 시사평론가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 유튜브 매체 이런 곳에도 고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중재위 제소와 같은 효과를 노린 거죠. 위축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위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앞둔 판사 해유, 검찰 겁박, 언론 재갈 물리기, 그만큼 이재명이 떳떳하지 못함을 방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나리오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나 언론 정신이 개인을 방탄 목적에 휘둘릴 만큼 허술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죠.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법원에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언론에게는 사실을 취재해서 보도해달라고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무조건 해유하고 협박하고 재갈 물리고 이런 정권이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언론에 막 그때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일도 없지만은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사실 좀 아찔합니다.